시청자분들은 하여튼 뉴스라인 30분 동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곧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자 제자들의 지금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끝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걸 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논어만 가지고는 누가 물었다, 누가 말씀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죠? 공자 세가에 있는 공자의 소위 말해서 예수로 치면 복음서에 해당되는 공자의 전기서가 있다. 바이오그래피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자를 아는 것처럼 공자 제자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공자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근데 다행히도 말이죠.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 72제자가 항상 이제 공자의 물론 공자의 제자가 말년에 3000제자가 넘었다 그래요. 보통 3000인데 실제로 3000명 가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곡부를 가보면은 그렇게 공자의 그 당시 인격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인데 뭐 벌써 한 1000명 만들 수 있는데 3000명이야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훌륭한 경지에 간 사람이 72인이다. 그러니까 72인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성서도 이상해요. 예를 들면 성서의 최초의 성서의 구약을 히라보로 번역한 성경을 셉추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72인역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몇 명이죠?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다 나와서 그들이 공동 번역을 했기 때문에 72인역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72라는 숫자가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렇게 여기 뭐 고대 숫자에서 잘 찾아지는 숫자인데 하여튼 공자 제자 중에는 72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72인 물론 공자가 죽은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지만은 공자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실패작이요. 인생은 이 사람 인생 자체는 볼 게 없어요. 중간에 어떻게 잠깐 벼슬 한번 했다가 실각해가지고 도망댕기다가 나중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그 노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쫙 훑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계시라면 계시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이건 뭐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들이 뭐 이 노나라 황실의 이야기들이 말이죠. 뭐 말할 수 없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춘추라는 책을 내가 전부 풀어드릴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안방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보를 나는 젊었을 때 이런 거 하나 알려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 혼자 하네. 그걸 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내가 평생 어렵게 공부한 거를 이렇게 쉽게 들으실 수 있는 얼마나 좋으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기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빨리 일찍 깨닫고 빨리 일찍 깨달아서 나를 좀 능가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를 밟고 나를 훨씬 더 빨리 능가해서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흡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나보다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한 건 나보다도 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게 참 딱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는데 이 계시가 왜 여기 나왔냐? 이게 내가 여기 그래서 이 계시라는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반항을 하고 여기서 이 사람 때문에 실각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계시가 불러서 계시한테 무릎 꿇고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가 한 4, 5년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공자의 인생이라는 다시 한번 언젠가 다 그 전체를
아주 공자의 인생도 드라마틱해요. 또 이렇지만 그 깊게 들어가면. 그러나 공자는 실패를 했지만은 공자 사후에 훌륭한 제자를 많이 키웠다 이 말이에요. 공자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김용옥이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용옥이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우냐. 그것이 학자의 전부예요. 동양사상에서는 공자는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자는 위대한 제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은 보화를 막 마차에다 이렇게 싸들고 댕기면서 제후들한테 그 제후들이 이 사람한테 돈 빌리려고 굽실굽실 하면은 자식아 돈 벌 테니까 너 공자를 찬양을 해라. 공자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하고 이 자공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공자를 선양했는지 몰라요. 공자가 죽은 다음에. 거의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열국에 공자가 유명해진 거는 자공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자가 생전에 주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3년상이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공자는. 그전에는 이게 3년상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공자 이전에는 명료하. 근데 공자는 아버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 3년상은 지켜라. 했는데 그 당시 그 제한가 제하 같은 사람은 아니 그 당시 말이에요. 요새 사람이랑 똑같아. 아니 바쁜 세월에 3년상을 지내면 그 옛날에 3년상도 어떻게 지내면 움막을 틀고 무덤 옆에서 움막을 틀고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벌써 제여가 뭐냐면 그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가론유다 같은 사람인데 공자에게서는 제야라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삐딱한 질문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공자가 아주 미워했어요. 그놈을. 어떤 때는 그냥 이 썩은 죽일로 뭐냐 막 이렇게 욕을 아주 실제로 그렇게 아주 이 썩어 빠진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는 장면. 이건 아주 공자의 논어를 보면 말이죠. 이 욕지거리, 공자의 욕지거리 또 내 욕지거리는 저리 가라. 그런데 이 제여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3년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정치가가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면 3년을 하면은 정치가 안 돌아갈 거고 기업가들이 3년을 쉬면은 사업이 안 돌아갈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한 1년 정도로 단축시킵시다. 벌써 그러고 싸운다니까요, 공자하고. 그러니까 그때만은 3년상이라는 게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그때 얘기하기를 이 자식아 최소한 네가 걸음만 하고 걷기까지 어머니가 3년은 길러줬지 않냐 이 자식아. 10년 100년 길러준 건 뭐하고 부모님이 너를 그래도 네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서기까지 3년은 불철주야 거기에 움마가 아니라 뭐래도 짓고 너를 길러줘